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83세 의사 한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 속 식습관 중에는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편리해서 자주 데워 먹는 밥, 그런데 혹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오신 75세 최명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혼자 사시면서 편의를 위해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드시고 계셨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변화하고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고령층은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바쁜 진료 시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보다 약물 처방에 더 집중하는 의료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50년 경력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의 진짜 건강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밥상이 가장 든든한 약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밥 한 그릇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황금 습관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이 정보를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분들, 이웃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숨겨진 건강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제게 78세 박영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씨는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당이 무려 4위20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약도 빼먹지 않고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박 씨는 매일 아침 예전에 해놓은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박 씨의 이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찬밥 데워 먹기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그리고 50년 의사 생활 동안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찬밥을 데워 먹는 것과 갓 지은 밥을 먹는 것의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갓 지은 밥의 혈당 지수는 대략 73 정도입니다. 그런데 찬밥을 데워 먹으면 이 수치가 무려 89까지 올라갑니다. 16이나 높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밥이 식으면서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이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저항성 전분을 다시 가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이 재가열되면서
변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변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밥을 데워 먹은 그룹의 식후 2시간 혈당이 같은 밥을 먹은 그룹보다 평균 47 더 높게 나타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습관을 6개월 이상 지속한 당뇨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8% 더 높았습니다. 0.8%라는 숫자가 작게 보이시나요? 당뇨 환자에게 0.8%는 합병증 위험을 30% 이상 높이는 수치입니다.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약부터 처방받으십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당약,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이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식습관에 대해서는 싱겁게 드세요, 단 것 줄이세요, 이런 뻔한 말씀만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 시스템상 한 환자를 3분 안에 진료해야 하거든요. 자세한 식습관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을 처방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한 의사로서 이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어떤 의료진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만 넣어보세요. 7곳의 김정만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당화혈색소가 8.9% 되는 심각한 당뇨 환자셨어요. 정상 수치가 6.5% 이하인데 8.9%면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떨어져요. 김 씨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2주 후 김 씨가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떨어졌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내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다시마를 넣고 지은 밥의 혈당 지수는 일반 밥보다 23% 낮았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상승폭도 적게 나타났어요. 8주 후 김정만 씨의 당화혈색소는 8.9%에서 6.1%로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되다니요. 김 씨의 기쁨에 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답은 약이 아니라 밥상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2단계 방법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콩입니다. 쌀에 불린 콩 한 줌만 넣어보세요. 82세의 박순희 씨는 고혈압 때문에 20년간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약의 종류와 용량을 계속 늘려야 했어요. 선생님,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독이 너무 거북해요. 박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콩밥을 권해드렸습니다. 밥 지을 때 콩을 한 줌만 넣어보세요. 콩을 미리 2시간 정도 불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6주 후 박 씨가 환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아침에 재면 140대에서 125 정도로 떨어졌어요.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콩밥을 3개월 이상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12주 후 박순희 씨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현재까지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속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3단계를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법은 들기름입니다. 밥 지을 때 들기름 반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67세 이명희 씨는 당뇨와 비만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키 109에 몸무게가 78kg였고 공복 혈당이 109을 넘나들었어요. 선생님, 살도 빼야 하고 혈당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씨의 고민을 들으며 저는 들기름밥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밥 지을 때 들기름을 반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밥을 조금 적게 드세요. 기름을 넣으면 오히려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8주 후 이명희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몸무게는 8kg 감량되었고 공복 혈당이 30% 감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허리둘레가 7cm 감소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배고프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어요. 이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밥을 지으면 약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자,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정말 큰 손해예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귀리입니다. 밥 지을 때 귀리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79세 장성철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혈압이 169, 95, 공복 혈당이 185 정도였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져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포기하려고요. 장 씨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저는 마지막 비법인 귀리밥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귀리 한 숟가락만 더 넣어보세요. 귀리를요, 네, 해볼게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 능력이 35% 이상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주 후 장성철 씨의 수치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혈압이 106에서 78로 내려갔고 공복 혈당은 67에 내려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50이 감소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장 씨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5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4가지 비법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다시마 한 조각을 넣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 지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불린 콩 한 줌입니다. 이것은 혈압을 감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들기름 반 숟가락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귀리 한 숟가락입니다. 베타글루칸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넣고 밥을 지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제가 추적 관찰한 환자분들 대부분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이 아닌 올바른 밥 짓기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병원 한번 가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들입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는 치료비보다 훨씬 값진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한상현 어르신께 알려드려서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 종합 실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밥 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쌀 2컵 다시마, 한 조각 불린 콩 한 줌 들기름, 반 숟가락 귀리 한 큰 숟가락입니다.
쌀을 깨끗하게 씻어 30분 불려 놓습니다. 콩은 미리 2시간 불려 놓습니다. 밥솥에 쌀, 콩, 기리, 다시마를 넣습니다. 물을 넣고 들기름을 넣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다시마를 꺼내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넣어서 적응시키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는 빼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 마지막 단계는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밥상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음 3가지 황금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도 이 습관을 제대로 지켜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습관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그동안 하셨던 것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74세 최영자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4주 만에 식후 혈당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위 팽창으로 인한 포만감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위산 농도 조절로 소화효소 활성화가 최적화됩니다. 또한 혈중 수분 공급으로 혈액 점도가 개선됩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전물 섭취 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13% 감소하고 혈당 상승률도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식후 10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시고 10분간 천천히 걸어보세요. 69세 김두식 씨는 이 습관으로 6주 만에 당화혈색소가 7,000%에서 6.9%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근육의 포도당 소비 증가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해 줍니다. 위장 연동운동 촉진으로 소화까지 개선됩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이 즉각적으로 향상되기까지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식후 10분 산책 시 식후 혈당 정점이 평균 30 낮아지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40분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루 7시간 숙면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 수면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꼭 취하세요. 72세 박기영 씨는 수면 패턴을 개선한 후 8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6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 시 인슐린 저항성이 30% 증가하고 공복 혈당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한 그룹은 혈당 조절 능력이 25%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 TV 시청을 자제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금지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83세 노의사로서 마지막 양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0년간 환자를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더 일찍 알려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약만 처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답은 여러분의 밥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두려움,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질까봐 걱정하는 마음, 약 부작용 때문에 속이 쓰린 고통,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밥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밥을 어떻게 지어 드시는지, 또 오늘 소개한 방법을 직접 해보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보다 강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올바른 밥 짓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83세 한영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우리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찬밥을 데워 먹는 습관이 혈당을 치솟게 하고 소화불량과 피로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마 한 조각, 콩 한 줌 들기름, 반 숟가락 귀리, 한 숟가락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과 혈압을 개선하고 뱃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례는 희망을 줍니다. 김정만 씨, 박순희 씨, 이명희 씨, 장성철 씨의 변화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건강의 답이 값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의 밥상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식습관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마 한 조각을 넣는 작은 변화로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간단한 비법을 실천하며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에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밥상 비법이나 건강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